자, 오늘 아침 새벽은 내가 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보통 2시간 동안을 집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4시 반까지 30분 간격으로 성경, 일본 책, 성경 관련 책 30분, 일본어의 30분, 일본 책에 빠지다가 한 4시까지 지금 일본 책을 읽으면서 독서 얘기를 좀 해야 돼. 오늘 새벽에 읽은 책에 3가지 정도입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경험.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소리인데,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도 똑같죠. 젊은 시절의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그런데 요즘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려고 그냥 어떻게 일확천금을 해가지고 편하게 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나이에도 73인데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하루에 6, 7시간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너무 집에서 일하면서 사는 걸 보고 크면서, 또 부잣집 그 어른들의 시골의 부잣집 한 분, 그 김제평야 쪽에 그 부잣집 어른의 그 생활 모습, 그리고 시간이 나면 만경강으로 낚시질을 가는 그 어른들과 그렇게 가시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또 군산에 그 일본 사람이 지은 저택에 불도 안 들어오는 저 마지막 그 방에 중고등학교 6년을 또 어머니가 부잣집에서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저는 그 부잣집 두 어른들을 보면서 전혀 진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하는 걸 저는 어린 시절,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까지 제가 그 김제평야 그 평야에서 그 어른 댁에서 컸는데, 저는 지금도 그 고생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는 항상 옛날 어머니들이 아는 게 뭐가 있나요? 그냥 그 부엌에서 일하고 식모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논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도 어머니는 그 고달프다 힘들다 이런 말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죠. 어린 시절부터 그 옆에서 봤으니까. 저는 그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학교 갔다 오면 그 군산의 부잣집 어른들이 그 옛날에는 가만히 장사를 최고 매출을 많이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자전거로 그걸 실어서 손님들이 버스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가는 역까지 저는 또 실어서 그런 생활 속에서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새벽에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습관이 지금도 이렇게 새벽에 2시간 아니면 3시간 일어나서 집중되게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생,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쌓여야 인생의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요즘 우리 옆에 그 옆집에 그 할아버지가 아침에 어떤 짓을 하는가 봤더니 말입니다. 손자 2명이 있는데 이 가까운 학교를 안 다니는데 초등학교인데 차에다 태우고 콕 태우고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아이들을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가까운 데 학교가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학교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은 좀 이게 진짜 서민들이 사는 데입니다. 옆에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태워다 주고, 아이들이 보니까 두 아이들이 레슬링 선수처럼 살이 쪄 있습니다.
야, 사람이 일어나면 걸으면서 이게 몸이 작동을 하는 건데, 어? 늦게 일어나서 태워가지고 그렇게 주니, 그런 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린 시절을 걷게 하고 걸으면서 햇빛을 보면서 조잘조잘 되면서 걸어가면서 인생이 그렇게 시작해야지. 저런 행동은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저도 애새끼들을 그렇게 30몇 년을 편하게 그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각각 방에서 살고 넓은 40몇 평에서 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고생 엄청나게 할 겁니다. 이 새끼들 뭐 물려받을 부동산 없어졌다고 연락도 끊어버리고 있는데 저는 연락 안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락 와봐야 좋은 소리가 올 리가 없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의 고생, 경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이런 게 쌓여지는 그게 인생입니다. 편하게 살수록 고난이 누구나 찾아오는 시기가 또 한 번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 시리즈로 찾아옵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은 어린 시절 안이하게 보내버리면 자동차 타고 계속 태워다 주고 또 우리 여기 매일 제가 아침에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 꼭 태워가는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된 것 같은데 엄마가 아주 부살나게 일어나서 자동차를 태워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얘는 또 이제 어디 고등학교 어디 좋은 데 앞시고 거기를 가는 것 같습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살행위야. 그 다음에 이번 미타임의 즐거움. 미타임이 혼자만의 시간이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을 하게 되고 도대체 내가 이게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내 인생은 이게 뭔지, 인생의 퍼포스,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제가 지금 아주 관찰하는 사업가 몇 명이 있는데 인생의 퍼포스를 잘못 잡았다가 지금 60대 중반을 지난 분이 있고 하나는 지금 60세가 막 해서 넘은 분이 있는데 지금 인생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보니까 돈과 사업을 위해서만 산다고 살았는데 딱 이때 와서 보니까 인제서 느낀 겁니다. 이게 아니네. 번 돈을 또 잔뜩 부동산에다 갖다 투자를 해놨네. 아이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60대 초반까지. 다 나나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즐길 수 있는 일을 평생 죽기 전날까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버는 걸 평생 할 수는 없잖아. 한순간에 끝나버리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내년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금년은 이게 초반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라 경제, 개인들의 이 부동산에 올인해 놓은 거, 국가의 곡간이 바닥나는 상황 같습니다. 저는 이런 국제 뉴스, 경제 뉴스를 실시간으로 일본, 미국, 우리나라 거를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하는 이 세력들, 이놈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정세가 대단히 어려운 시절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조선일보가 9시 뉴스, KBS 이런 거 보고 정세를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언론은 전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실정보를 확인하는 능력이 이게 보통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매일 오전은 이렇게 밖에를 돌아다니는데, 이 나이가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룹으로 돌아다닙니다. 이 노인들을 보면 특히 그런 분이 많고, 아니 어디 혼자 가야 될지, 혼자 가야 더 느낌이 와야 되는데 떼지어서 돌아다녀요. 혼자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되면 뭐 독거노인이 죽었다. 어제도 뉴스 본 자막 보니까 독거노인이 혼자 죽었다. 죽을 때 혼자 죽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행복하다고 죽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게 대단하다고. 죽는 건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생활해야지. 혼자 밥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더 해피하게 먹을 수 있어요. 혼자의 시간을 즐길 수가 있어야 된다.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이 탓하지 말라는 부분이 오늘 아주 제가 흥미있게 읽었는데, 일본 책입니다. 70, 80, 99세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사례가 일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그 노인 얘기만 하면 뭐예요? 연금 얘기, 무슨 돈 문제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진짜 장수 시대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퇴직하면 인생 끝났다 이게 아니고 평생을 일을 해야 되는 시절로 접어든 거고, 연금 받고 살아간다? 참말의 말씀입니다. 평생 할 일을 만들어야 되고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차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싫은 일을 평생 할 수가 없잖아. 하다 죽어버릴 텐데 뭐.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의 고생, 특히 제 주변에는 젊은이들하고 제가 교류를 많이 하는데, 젊은 시절에 고생하고 그 경험이 값진 진짜 재산이 됩니다. 넘들이 하는 부동산, 주식 이런 거에 올인하지 말고 진짜 삶을 장기전에서 내가 삶의 성장을 이루겠다. 인생의 목표를 퍼포스. 내가 진짜 명품으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진짜 명품이 되겠다. 명품은 그냥 간단하게 백화점 가서 사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스스로 명품이 됩니다. 우리 미국인 교회에 지금은 미국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Masterpiece in the Mak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갈고 닦아서 끊임없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닥치를 쳐가면서 명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죽기 전날까지. 그 다음에 자기만의 즐거움, 혼자 있는 즐거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 법정 스님이 쓰신 책을 제 일본판을 읽는데, 저는 대머리도 그렇고 법정 스님하고 비슷한 삶의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제 나이에 이런 유튜브를 많이 올리고 이 많은 몇만 권의 책을 읽고 3개국어를 하는 팔리글라트고, 여러분 저한테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항상 매일 아침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Amazing things are happening now. 제가 오늘 새벽 2시간 디자인을 하고 분야별로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했다. 새벽에 2시간은 다른 시간대에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몇 시간의 집중력과 인플루언스를 두뇌에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새벽형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진짜 집중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대를 스스로 파악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면 그게 기적이 됩니다. 독서 얘기였습니다.